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7명이 다쳤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또 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네, 말 그대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상담실 안에서 이 가해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상담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요. 교장 및 이제 교직원들이 이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나누어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도 일부 좀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좀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또 저지가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확한 사고 경위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장과 교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과 행인 등 4명이 지금 경상, 그러니까 7명의 지금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저희 YTN 취재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비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저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이렇게 등원시키다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오는 거야 앞쪽으로. 그래서 뒷자리석을 이렇게 톡톡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자, 얼굴을 푹 찔렀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도 괜찮으신지도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원인이 뭐 밝혀져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수 신림역 사건이라든지 서원역 사건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 원한 관계라든지 나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전혀 모르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지나가면 나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학교 내에서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더라도 학생부터 교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는 공격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 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특별법이 결국에는 제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가해 학생은 경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경계성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외에 별도로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해당 지금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학급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연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는지, 어떤 학급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에서는 긴급히 이 다른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요. 물론 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후에 학교 측의 대처를 두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상 수업은 지금 진행되고요.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좀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빠르게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좀 분리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학생들은 안전하다라는 교육감의 말이 있긴 했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또 뭐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도 조금의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지만 신분에 대한 이제 신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학교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신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격하진 않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을 쉰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출석을 유예해 준다라든지 다양한 좀 조치가 내려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그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 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범행 동기, 어떤 원한 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어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은 이 가해 학생의 이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를 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사건은 어찌됐든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좀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앓는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를 하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이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 피해를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어떠한 나쁜 행동, 범죄 행위를 하고 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발생했던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큰데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학교라는 점, 이 어른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있었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매번 학교 측에서 가방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어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만약 어떤 이런 돌발 행동에 징후가 있었는데 이 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무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전에 좀 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적절한 상담 등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돌발 행동들을 막을 여지가 없었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삐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